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보호하고 고쳐주는 큰 의사들이 있다고 하죠. 바로 자연, 시간, 그리고 인내라고 합니다. 맞아요. 우리 모두는 자연에서 태어나 깨끗해지고 시간 안에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인내 안에서 강해지니 말이죠. 원불교의 사은, 즉 4가지의 은혜 중 천지은혜가 있는데요. 정말 자연의 무한한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 삶이란 아예 존재할 수도 없을 겁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보호하고 고쳐주는 큰 의사, 천지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생각해 보면서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라디오로 생방송 때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건강 마음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건강 마음건강 서울시 여의도 진성한의원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 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함께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의 미니 강의는 여름철 건강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여름철 하면 가장 생각나는 음식이 또 삼계탕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열치열이다 해서 그런 뜨끈한 음식 보양식으로 드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난 시원한 게 좋다 해서 뭐 과일이나 냉면 이런 것들 드시는 분도 있거든요. 여름철에는 어떤 게 더 좋은가요? 이제 둘 경우 다 맞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체질에 따라서 본인의 이제 몸 상태, 위장이라든지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제 여름 자체는 양기가 피부로 올라가고 양기가 피부로 올라가는 대신 배는 차가워지게 되거든요. 또 하나 열이 있는 소양인 체질이나 태양인 체질, 그 다음에 기혈이 왕성한 이제 청소년이라든지 맥을 봤을 때 힘이 있는 분들은 여름에는 당연히 햇빛이 세기 때문에요. 열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제 야채나 과일, 이런 종류의 음식을 자주 섭취해 주는 게 좋은데요. 이에 반해서 오히려 요즘은 여름이 되면 또 에어컨을 있는 데 가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전철을 탄 데 보면 꼭 긴 옷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제 에어컨이라든지 찬바람을 싫어하게 되고요. 또 하나 이런 분들 중 여름에 이제 장마철이 되어가면 습기가 있는데요. 몸이 이제 습기가 있으면 관절이 아프게 되고 그 다음에 순환이 안 되고 몸이 무거운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몸을 좀 따뜻하게 하는 음식을 먹어서 약간 땀이 나면 양기가 올라가면서 제습작용도 되면서 통증도 사라지고 양기도 올라가기 때문에 야채나 과일을 먹어야 되는 체질, 또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따뜻한 음식, 견과류라든지 삼계탕, 보양식을 먹어야 되는 이제
체질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계절에 따라서 몸 관리하는 방법이 다 다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봄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몸 상태가 달라지는데요. 예, 동의보감에 보면 그래서 사시에 계절에 따라서 맥이 달라진다고 적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여름에는 날씨가 따뜻해지고 우리 몸에서도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기가 위로 올라오게 되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당연히 맥을 봤을 때도 부맥으로 나타나고요. 이에 반해서 날씨가 추워져 있을 때는 우리 양기가 몸속으로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맥도 침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맥을 봤는데 여름에 부맥이 나와야 되는데 침맥이 나온다. 예, 이랬을 때는 이제 병증으로 보는 거고, 예, 날씨가 추운 겨울에 만약에 침맥이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 맥이 부맥으로 나왔다. 이런 경우가 이제 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말초혈관이 이제 확장이 되고요. 정맥순환이 잘 안 되게 됩니다. 당연히 또 말초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땀이 나게 되기 때문에요. 우리 몸에서 뭔가 진액을 보충해 주려고 하는 음식을 먹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뭔가 새콤한 음식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진액을 보충을 해 주려고 합니다. 또 하나 여름 자체는 당연히 이제 몸 자체가 심장에서 이제 열이 올라가기 때문에요. 특히 심장에 이제 병이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상부로 열이 올라오시는 분들이 힘이 들기 때문에요. 상부에 이제 열을 꺼주고, 그 다음에 다리 쪽이나 배 쪽은 따뜻하게 하는 치료 방법을 이제 다르게 하고, 겨울 같은 때는 밖에도 차고 안도 차기 때문에 내위를 다 따뜻하게 해주면 되는데, 이 여름에는 밖은 좀 일부는 시원하게 하고 내부는 따뜻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치료 방법을 달리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여름철에는 좀 사람의 몸이 많이 바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진맥 받아보신 분 중에도 이상하게 여름철에는 좀 약하게 진맥을 뭐 잡혔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맞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여름에는 특히 날씨가 더우니까 땀이 나니까요. 혈관 자체도 이제 탄력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맥이 뭔가 힘이 있게 겉으로 뜨는데 약간 눌러보면 힘이 없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에는 약간 누르면 안에서 이제 세게 느껴지기 때문에 특히 여름에는 그래서 동의보감에 보면 맥에 부한지 약한지 침한지 약한지를 꼭 살펴가지고 맥이 부하고 약하면은 이때는 이제 보기지제 보양식 이런 치료를 해주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 맥이 좀 약하게 잡혔다는 건 기가 좀 약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제 그 계절에 따라서 우리 인체의 양기도 운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름에는 날씨가 더워지고 양기가 우리 인체 내부에 있는데 이게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상부로 올라갔을 때는 이목구비로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피용맥 근골로 봤을 때는 피부 쪽으로 이제 모든 에너지가 올라가기 때문에요. 반대로 내부는 약해집니다. 자연의 이치가 그래서 봄, 여름에는 잎사귀도 무성해지고요. 그 대신 잎사귀가 무성해지면 뿌리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 본초 약재를 쓸 때도요. 봄과 여름에는 잎사귀나 그 다음에 열매, 꽃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가을, 겨울에는 이제 뿌리라든지 열매, 씨앗들을 쓰게 됩니다. 그쪽으로 에너지가 이제 집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인체도 마찬가지로 여름이 되면 양기가 겉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내부는 허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위쪽으로 열이 올라가기 때문에 시원한 약을 써야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이에 반해서 양기가 겉으로 올라가게 되니까 내부는 차가워지면서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찬 것만 먹으면 특히 여름이 되면 좀 찬 거 먹으면 설사하고 가을이나 겨울에는 좀 찬 걸 먹어도 설사를 안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당연히 여름에는 좀 따뜻하게 먹어야 된다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기본 바탕 자체가 그래서 여름에는 당연히 양기가 올라가기 때문에요. 심장에 이제 화를 꺼주는
청심 요법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양기가 겉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비위는 냉해져서 심장의 열은 꺼주고 청심시키고 그 다음에 비와 위와 장은 따뜻하게 해서 온비시키고 장을 따뜻하게 하는 약을 쓰기 때문에 치료 방법도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름철 같은 경우에 저는 뭐 뜨거운 걸 워낙 좋아해서 사우나를 자주 가는데 그럼 좀 어지럽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이제 기허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분들이 몸이 좀 차가운데 사우나를 가서 땀을 조금 빼주면 되는데 거기서 가령 5분 정도 되면 괜찮은데 10분까지 넘어가면 갑자기 기운이 없고 현기증이 나고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에 반해서 어떤 분들은 뭐 10분, 20분 정도 해도 땀이 나서 좀 개운하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체는 체질에 따라서 강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요. 특히 이 사우나가 했을 때 열상기 표현이 있는데요. 여름에 그래서 초복이나 중복, 말복에 우리가 보양식, 몸에 좋은 음식을 찾는 이유가 열에 의해서 우리 몸의 에너지를 뺏기게 됩니다. 사우나를 가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원기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우나로 판단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만약에 사우나를 했는데 한 10분 이상 했는데도 뭔가 개운하고 몸이 가볍고 이렇다. 기본적으로 이런 분들은 몸 안에 이제 에너지라든지 습담, 어혈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이에 반해서 어떤 분들은 한 2, 3분이나 5분만 지나도 기운이 빠지고 어지럽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이제 비위를 따뜻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보기시키는 약을 꼭 써서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기허증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이제 한방에서는 음양으로 나누고 특히 이제 음양을 대별해 주는 게 이제 기어 혈어인데요. 혈어는 우리가 말 그대로 우리 인체 내에 이제 피가 부족한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뭔가 피곤하고 나른하고 뭔가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했는데 피 검사상은 이상이 없고 헤모글로빈 수치도 이제 정상이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앉았다 일어나면 어지럽고 기운이 없고 그 다음에 땀이 나고 그 다음에 특징적으로 이 기는 폐주기와 호흡기와 많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말을 하는데 아주 표시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말을 처음에 조금 하면 괜찮은데 한 2, 30분 넘어간다 그러면 말을 하기가 싫고 그 다음에 말을 하려면 배에서 목소리에서 힘을 주어야 말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의보감에서 보면 기어증이라고 하는 경우는 말하기가 싫다. 그 다음에 맥이 약하다. 또 하나는 조금만 움직이면 땀이 난다. 이 세 가지 증상으로 크게 감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밖에는 이제 조금 걸으면 숨이 찬다든지 그 다음에 탈장 같은 병증이 있다든지 설사를 자주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기어증을 가지고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워낙 여름에는 이렇게 기가 좀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좀 기를 보해주는 뭐 보기약들 많이들 드시는데 이게 어떤 효능이 있나요? 한방에서는 이제 보기약, 보혈약, 그 다음에 기혈을 같이 보하는 기혈 보기약, 그 다음에 보양약, 보음약, 그 다음에 음과 양을 같이 보하는 음양 보약 이렇게 6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요. 여름에는 특히 이제 땀이 나면서 에너지가 빠져나가기 때문에요. 기를 보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보기약은 특히 인체의 생리기능,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는 날씨도 덥고 그 다음에 습기도 있기 때문에 몸이 밑으로 축축 처지게 되거든요. 이때 우리 인체는 이제 활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 활력을 보강시켜주고 에너지를 보강을 시키면서요 몸의 내부를 따뜻하게 하고 신체의 양기의 이제 허약 상태를 도와주는 약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허약 상태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이제 본인의 체력보다 에너지를 과하게 쓰는 분들입니다.
이제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에 이제 살림도 하고 밖에서 일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지면 제가 진찰하다가 이런 분들이 많은데 안에 살림도 하고 밖에 일도 하고 그 다음에 몸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운동까지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맥을 보았을 때 건강하신 분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세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기혈이 맥을 봤을 때 에너지가 쭉쭉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신혼인 경우에 어렸을 때 보면 이제 책을 읽어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책을 읽는 거가 너무 힘이 들고 책을 읽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기혈증, 허로증이 온 상황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중병의 수술 등으로 인해서 체력이 좀 떨어졌다든지, 그 다음에 자기의 에너지에 비해서 땀을 좀 많이 흘리는 경우, 또 마지막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받음으로 인해서요, 인체 내부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이제 조절 기능이 떨어지면서 에너지, 기가 떨어지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럼 이 보호기약을 써서 좀 여름철에 생기는 이런 질병들을 좀 치료하신 사례도 있나요? 이분은 72세 남성분인데요. 여름만 되면 항상 땀이 좀 나고 특히 여름에는 전철을 가도 사무실을 가도 춥고 그러니까 꼭 외투를 하나씩 잠바 가벼운 것을 가지고 다니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하여튼간 봄철에 꼭 끝날 때쯤 이렇게 오시는데요. 여름만 잘 나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특징적으로 진찰을 하는데 맥관을 눌렀을 때 맥이 당연히 힘이 떨어졌고 이분은 위험상 이제 견배가 약하기 때문에 폐 기능도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맥도 약하기 때문에 좀 걸으면 숨도 좀 차고 그 다음에 조금 말을 많이 하고 나면 목소리가 잠기고 그 다음에 조금 움직이면 이제 땀이 나는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보호기 기어 증상의 이제 대표적인 여름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에요. 이제 보기약을 써서 이제 치료시킨 사례였습니다. 네. 박사님 또 여름철 하면 꼭 등장하는 게 냉방병이잖아요. 근데 이 냉방병이 동의보감에도 얘기가 나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동의보감에 이제 서문이라고 있는데요. 여름에는 이러한 병이 잘 걸린다. 그래서 여름에는 서문을 보고 치료를 하세요.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중서라는 병과 중열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중서는 여름에는 날씨는 조금 덥지만 밖에 나가서 땀도 약간 내주고 그 다음에 음식도 좀 따뜻한 걸로 먹어서 속 겉에 이제 땀을 빼서 열을 좀 꺼주고 비위를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이 중서는 시원한 데서 시원한 음식만 먹고 해를 피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피서 가서요 시원한 과일을 좀 많이 먹게 되는 경우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이제 심해지면 토하고 설사하고 광란이 나고 꼭 감기처럼 몸이 으실으실 춥고 머리 아프고 관절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증상도 나타나고 피곤한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기시키고 땀을 내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치료를 하면 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중열은 오히려 밖에 너무 많이 나가서 일을 하는 경우인데요. 특히 이제 요즘 더워지면서 이제 주방에서 불 가까운 데서 일을 하면서 땀을 많이 흘리고 에너지가 쭉 떨어지시는 분이 있고요. 또 밖에 해를 많이 받고 이제 일하시는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은 열을 받으면서 땀이 많이 나가게 되니까요. 당연히 진액을 보충을 해주고 시원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보기시키는 이런 약을 쓰기 때문에요. 냉방병도 마찬가지로 여름에 좀 땀을 좀 내면서 좀 따뜻하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시원한 데 가서 시원한 음료를 먹다 보니까 비위는 얕고 더부룩해지고 심해지면 이제 토하거나 설사하고 몸은 뭔가 무겁고 찌뿌듯하고 이제 이런 증상들이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중서로 보고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여름 감기가 진짜 무섭다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보통 날씨가 좀 덥거나 좀 그러면 감기가 좀 빨리 나을 것 같은데 왜 이게 기침이 이렇게 안 멈추는 건가요? 요즘은 이제 여름에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잘 낫지가 않습니다. 네. 예전에는 에어컨이 이제 많이 적을 때는
5, 6월에는 감기가 개도 잘 안 걸린다고 네. 되어 있는데요. 요즘은 왜 그러냐면 여름에는 심장의 기가 왕성해지거든요. 그러면 오장육부에서 심장의 기가 왕성해지면 반대로 폐기는 약하게 됩니다. 그 또 하나 요즘은 어디를 가도 냉방이 잘 되어 있고 어디를 가도 이렇게 시원한 음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폐라는 장부는 따뜻한 걸 좋아하는데 여름인데다가 시원한 냉방 기구로서 한기가 들어오고 또 음료를 먹을 때 자꾸 시원한 걸 먹게 되고 그러니까 감기가 조금 나았다가 또 차가운 데 들어가면 코가 막힌다든지 콧물이 좀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가래 기침이 나온다든지 비염 증상이 심해지면서 기침이 나았다 좀 더 심해졌다 이런 증상들이 반복이 됩니다. 특히 이제 식구들이 같이 사는 경우 엄마는 소음인 체질로 좀 추워서 창문을 좀 닫으려고 하는데 아들이나 이제 딸은 혈기가 이제 왕성하니까 몸이 더우니까 에어컨을 틀고 그 다음에 창문을 열고 이런 경우가 많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가 자꾸 반복이 되다 보니까 폐 기능이 이제 약해지기 때문에요. 이때는 이제 심장의 열을 꼭 반드시 꺼주면서 폐를 여름에는 항상 보호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 보니까 좀 폐 건강을 굉장히 유념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폐 기가 약해진 건 어떻게 좀 알 수가 있나요? 일단은 폐는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모든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를 보충시켜 주는 게 바로 폐에 산소가 들어와서 음식물에 먹은 에너지를 기화를 잘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한방에서 볼 때는 기를 제대로 에너지가 있으려면 폐가 건강해야 되는데요. 이 폐가 약한 경우에 1차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어깨라든지 등이 이제 시린 증상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비염 증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폐는 호흡기에 의해서 우리가 후두덮개에 의해서 공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요. 목소리가 빨리 이렇게 잠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까도 말을 했지만 말을 조금 하고 나면 목이 쉬어서 잠긴다. 그 다음에 조금 걸어가면 조금 숨이 찬다. 그 다음에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조금 걷다 보면 그냥 땀이 아니라 진땀이 난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소변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기가 약해서 소변을 잘 참을 수가 없고요. 소변이 시원히 안 나가는 경우가 바로 폐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방광이라든지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전립선 검사를 했는데 이상은 없는 경우가 바로 이때는 이제 폐 방광으로 서로 상통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이때는 방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폐를 꼭 치료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피곤할 때는 바로 하품이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품이 잘 나온다. 그 다음에 손바닥, 어제 부분은 폐경락이 지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제가 차다. 또는 손바닥에서 열이 너무 많이 난다. 이런 경우가 바로 폐의 기가 약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름철 건강 관리를 정리를 좀 해보면 심장이 좀 말하자면 열이 강해진다. 그리고 폐가 좀 약해진다인 것 같은데 이런 현상들에 대한 치료를 하셨던 사례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36살 된 여성분이었는데요. 네. 설사를 많이 여름에는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맥을 보면서요, 이 부분을 꼭 어제라고 하는데 이 어제열이 약간 붉어야 되는데 어제 부분이 약간 파랗고 맥도 1분에 보통 한 76에서 80맥은 뛰어야 되는데요. 이분은 맥을 봤을 때 60맥으로 아주 느리게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 자체는 당연히 이제 안구건조증도 있고요. 음식물을 조금만 찬 거 먹으면 설사하고 그래서 한의원에 올 때도
이제 가운 같은 걸 하나 가지고 오고 목도리도 항상 가지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디를 가도 음료가 대부분 이제 찬 음료가 나오기 때문에요. 이분은 선천적으로 체질이 이제 소음인 체질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심장 자체가 화가 있기 때문에요. 이제 비위를 이제 보해주면서 심장에 이제 화를 꺼서 이제 설사라든지 피곤한 증상을 치료한 사례였습니다. 어제라고 하면은 이 엄지 손가락 밑에부터 이 팔목 사이에 말하자면 약간 이렇게 도톰하게 나온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좀 푸른 기운이 돌면 아, 내 몸이 좀 안 좋구나. 예, 위장이 이제 차고요. 예, 그 다음에 폐가 조금 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여름철에 말씀 주신 대로 꼭 시원한 음료나 시원한 음식들 많이 먹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약간 이제 이 설사나 예. 좀 이런 대장에 문제가 좀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치료 사례도 있으신가요? 예, 이런 분들이 여름에는 특히 많습니다. 조금만 먹으면 찬 거 먹으면 설사하고 이 아이는 이제 7살 된 남자 아이였는데요. 네. 이제 찬 것만 먹으면 설사하고 또 밥 먹자고 하면 배가 아프다고 하는 경우 있거든요. 이 아이는 어제를 봤을 때 어제 부분이 아주 찼고 맥도 침하고 약했습니다. 체질도 이제 소음인 체질이었고 겁도 좀 있었고 그런데 아이가 이런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순양지물이라서요. 아이들이 배가 좀 차도 목이라든지 입에서는 자꾸 시원한 게 이렇게 땡기니까 엄마가 따뜻한 걸 먹이려고 해도 아이가 이제 먹지 않고 그래서 입에서 시원한 게 들어가서 좋기는 한데 배에 들어가면 탈이 나기 때문에요. 이 아이는 우선 시원한 걸 먹는데 머금었다가 삼키고 근본적으로는 이런 아이들은 이제 자기의 제어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요. 꼭 한의원에서 이제 체질 검사를 받아서 비위를 좀 보해주는 약을 써서 이제 치료한 케이스였습니다. 네. 좀 대장이 안 좋아지면 좀 추가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도 있나요? 예, 대장이 안 좋아지면 이런 분들은 설사만 하는 게 아니라요. 네. 특히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아랫부분이 아픈데 동의보감에 보면 이제 끊어지는 것처럼 아프다는 표현을 하고요. 당연히 아랫배가 아프다가 보니까요. 이런 분들이 이제 허리에 근육통이라든지 허리에 염좌라든지 디스크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꼭 설사만 하시는 게 아니라요. 설사가 나왔다가 변비가 나왔다. 설사가 나왔다. 변비가 나왔다. 그 다음에 이 대장 경맥은 특히 치아의 잇몸으로 경락이 유주가 되고 있는데 이때 경락에 유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잇몸에 염증이 잘 생기시는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치아 치주를 하다가 치주염이 자꾸 발생을 해서 이제 치주염 때문에 이제 치료를 잘 못하고 이제 치주염 치료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대장이 차고 대장에 이제 열이 허열이 생기면서요. 치주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데 이때는 이제 잇몸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대장 치료를 해서 장 운동을 강화시키고 설사하시는 분은 변을 노란 변으로 잘 보게 하고 그다음에 변비가 생기면 당연히 대장에서 열이 치밀어 오르기 때문에 염증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대변에 소통작용을 잘 될 수 있도록 해주면서 치주염을 염증 치료를 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정말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름철 그냥 덥구나 하고 넘길 게 아니라 건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동의보감에 나오는 여름철 섭생법 이런 것들을 좀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에 이제 서문에 보면 마지막 쪽에 하서에 이제 장리법, 여름 더위에 섭생하는 방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계절 중에 동의보감에서 보면 여름에 몸을 조섭하기가 가장 어렵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날씨는 더운데 몸은 덥고 당연히 시원한 걸 먹으려고 하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조섭작용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는 특히 동의보감의 서문에 보면 보금작용을 해야 되는데 비위를 따뜻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여름이 좀 힘들다, 여름 나기가 힘들다, 여름에는 자꾸 몸이 피곤해지고 감기도 잘 걸리고 나른해진다 이런 경우에는 항상 음식을
찬 음식을 피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가도 찬 음료가 있으면은 바로 삼키지 마시고요. 입에서 여름에는 항상 머금었다가 삼키라고 적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장 자체가 이제 열이 있기 때문에요. 당연히 화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심장에 이제 열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화내는 것, 분노를 좀 참으라고 적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심장이 왕성하니까 우리 나무로 보면 잎사귀나 꽃이 이렇게 무성해지면 반대로 뿌리에 영양분이 잘 안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뿌리가 약해지는데요. 그래서 여름에는 콩팥이나 방광이 약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제 전립선 비대로 소변이 좀 시원치 않다든지 아이들이 소변을 좀 참을 수가 없다든지 여성분들이 이제 방광염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나는 더위도 좀 잘 견뎌. 그 다음에 소화도 그냥 괜찮아.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여름에는 꽃과 잎사귀가 무성해지니까요. 우리 인체에서 뿌리가 되는 콩팥을 보호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콩팥의 뿌리를 좋게 해주는 게 이때 이제 검정콩이 좋고요. 그래서 식사를 하실 때 검정콩을 같이 해서 식사를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씨앗이나 열매가 좋으니까요. 견과류를 같이 섭취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여름철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더 섬세한 건강관리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오늘 여름철 건강관리법 잘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최진용 박사님께서 여름철 건강관리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이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아보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으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 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흑임자입니다. 흑임자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박사님, 흑임자가 건강에 좀 도움이 되나요? 아주 좋은 약재이자 음식입니다. 네. 이 흑임자는 동의보감에 보면 병에 걸려서 말할 기력조차 없는 사람에게 처방하라는 구절이 있을 정도로 그 효능을 으뜸으로 꼽았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밥을 지을 때 함께 넣는 이제 곡식인 보리라든지 콩, 기장 등 중에서 이 효김자의 효능이 가장 좋기 때문에요. 거승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중국에서는 불로장생의 이제 묘약이라고도 해서 귀하게 여겼는데요. 이 검은 참깨 이제 흑임자는 몸을 보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검은 깨죽으로 이렇게 복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회복식이라든지 건강식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 흑임자는 특히 이제 맛이 달면서 독이 없고 특히 아미노산과 이제 필수 지방산이 풍부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기가 허해졌다든지 진땀이 좀 난다든지 특히 이 검정색은 콩팥으로 가기 때문에요. 특히 평상시에 이제 콩팥이 좀 약하다든지 방광이 약하다든지 그 다음에 아이들이 소변이 좀 가림이 좀 늦다든지 좀 피곤하면 여성분들이 이제 방광염이 오는 경우에 아주 효과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이 탈모 때문에 좀 고민이신 분들 검은 콩으로 된 음식들 많이 드시잖아요. 같은 블랙푸드니까 혹시 흑임자도 도움이 좀 되나요? 도움이 아주 많이 됩니다. 네. 이 두피를 생성하는 기본 성분인 케라틴 성분은요,
예, 탈모와 이제 두피의 건강을 지켜주는데요. 옛 문헌에 따르면 이 흑임자를 1년을 먹으면 피부가 좋아지고 또 2년을 먹으면 흰머리가 약 검게 되고 또 3년을 먹으면 치아가 아주 튼튼해진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평소에 이제 탈모가 있다. 예, 그 다음에 콩팥이라든지 방광이 좀 약하다. 예, 이랬을 때는 이 검은 예, 흑임자를 예, 2년 정도 이렇게 먹어야 된다고 했으니까요. 예, 밥에 넣어서 그렇지 않으면 다른 죽으로 해서 2년 이렇게 그 다음에 좀 치아가 약하신 분들은 3년 동안 이렇게 꾸준히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흑임자가 뭐 블랙푸드라서 워낙 건강에 좋다고는 하는데 꾸준히 먹는 게 중요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박사님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튼튼보감 오늘은 흑임자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 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 모바일 에브리온 TV는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입니다.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진용 박사님께서 친절한 상담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네, 반갑습니다. 네, 감독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네. 네, 키와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62였었는데 지금 줄여서 58이고요. 네, 72살이고요. 몸무게는 4개월 전에 50kg인데 점점 말라가고 있어요. 지금 힘이 없으니까. 네, 지금 제 옆에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네. 궁금한 점 물어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제가요, 예. 항상 밥을 먹어도 예. 배가 고프고요. 예, 배가 고파서 허기가 져가지고 이제 예. 한 2시간 되면 배가 고프는데 그 대신 화장실 갔다 오면 1시간만 돼도 그냥 배가 고파서 힘이 없어서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이게 아예 밖에를 잘 안 나가거든요. 힘이 없어서 실내에서도 못 걸어 다니니까 운동을 10분 하고 쉬고 10분 하고 쉬고 그래요. 예, 힘이 없으니까. 예. 그런데 또 온몸이 찬 데다가 가슴 예, 특히 배도 차고 가슴은 얼음이에요. 그래서 10년 전에는 수건은 항상 대고 살았거든요. 겨울에는. 근데 예. 요즘도 계속 몸이 그렇게 얼음 차요. 예, 차서 그런지 어쩐지 이가 이 식도 위염, 만성 식도 위염, 위염에다가 위에 혹이 많이 생겨서 해마다 내시경 찍어가지고 혹을 떼내거든요. 예. 차서 그런 건가요? 예, 차서 그렇고요. 현재 복용하시는 양약이 있습니까? 네. 제가 당뇨 혈압약을 먹고 있어요. 예, 수술하신 거 있습니까? 네? 예. 수술하신 28년 전에 예. 다공에 무록 생겨서 그거 하나 떼면서 큰 거 하나 떼면서 명장까지도 뗐다 그러더라고요. 예. 명장은 안 떼야 되는데. 예. 아까 그 화장실 소변이나 대변만 봐도 기운이 좀 빠진다고 했잖아요. 네네. 예. 대변 보면. 네. 예, 대변. 힘이 없어서. 예, 이게 언제부터 그러세요? 허기진 게 한 25년 정도 돼가요. 예. 옛날부터 그러긴 근데 이제 점점점 더 그런 거죠. 예. 대변 보면 기운이 빠지는 건 몇 년이나 두셨습니까? 대변 보면 배고픈 거는 오래됐죠. 그것도 한 10년 정도. 예.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 받아보신 적 예. 있으세요? 제가 예. 토양인이라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또 치질시술 재작년에 해가지고 아우알이 종아리가 땡겨가지고 도저히 운동을 못해서 작년 5개월 동안 침을 맞았어요. 그랬더니 땡기는 건 없어졌어요. 근데 제가 또
허리 협착증이 있어가지고요. 예. 그 허리는 28년 전에 그 허리가 아팠었는데요. 그 예. 후로 그냥 약도 안 쓰고 일만 다녀가지고 지금 허리가 뼈가 기역자로 굽어버렸어요. 실내에서는 기역자로 다녀요. 밖에는 안 부끄러우니까 아. 억지로 피우려고 애를 쓰는데. 예. 그게 이제 지금 오래 전부터 이렇게 음식을 먹고 또 조금만 있으면 허기 가지고 그 다음에 네.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음식을 먹고 한 5시간, 6시간 이렇게 있어야 좀 허기가 져야 되거든요. 예, 근데 네. 지금 어머님이 이제 예전부터 먹고 허기 가지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대변을 보고 나면 몸이 좀 가벼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머님 네. 경우에는 대변을 보고 나면 예, 기운이 더 오히려 빠진다고 했잖아요. 예, 힘없고 배고프고. 예. 예, 그게 이제 바로 예, 중기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예, 비위 쪽에서 장 쪽에서 힘이 떨어지게 나타나는 겁니다. 예, 그쪽에 이제 힘이 없다 보니까 허리를 세워주는 힘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허리가 굽어지게 되는데요. 우선은 그 대변을 보고 나면 기운 빠지는 게 없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음식을 먹고 허기가 지는 게 너무 빨리 드는 게 이제 어머님 몸 상태에서 문제가 됩니다. 예, 그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몸무게가 자꾸 빨라지고, 예, 이 경우가 이제 지금 현재 당뇨까지 있어서 우선은 그 중기를 보강하는 예, 한방차를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어머님. 아, 힘 나는 한방차요? 예, 예, 예. 예. 적을게요. 예, 황기, 불러보세요. 예, 황기. 황기, 예. 예, 백출, 예, 한기 백출. 예, 그 다음에 감초. 네. 어머님 인삼 먹으면 열 오르세요? 괜찮으세요? 저기 그 검사하기 전에는 인삼도 먹고 별걸 다 먹었는데요. 예, 예. 힘이 없는 사람은 뭐 검은깨, 검은콩, 검은 흑염소를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예. 제가 이게 흑염소 개소주 뭐 인삼 요 녹용 다 못 먹게 해서요. 여기 예. 써진 대로만 지금 저거 못 먹게 해서 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안 먹으니까. 아, 먹고 예. 살 힘이 없어요, 제가. 예, 그 먹고 지금 살 게 없잖아요, 토양이는. 무엇을 먹고 힘이 나겠어요. 그런데 힘 없는 사람이. 예, 그래서 안 그러니까 먹고 있어요. 인삼은 네. 먹을 때 괜찮았었어요. 전에 열 안 났었어요. 예, 예. 그러면 제가 지금 어머님은 음식은 골고루 다 잘 드셔야 돼요. 예, 지금 다 잘 먹고 가리는 건 없어요. 근데 당뇨하고 위장 때문에 이거 뭐 자극적 음식 그 평생 커피 뭐 통닭 이런 것을 못 먹고 살았어요. 밀가루를 먹고 싶어도 참고 못 먹고 살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어머님이 들어가면 자극이 오니까 못 드시잖아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음식을 먹었는데 자극이 안 되는 것은 드시고 지금 거기에 지금 아까 황기, 네. 예, 그 다음에 백출, 예, 감초, 예, 그 다음에 인삼, 네. 예, 그거 4가지를 4g씩 해서요. 각각 4g이죠? 예, 각각 4g요. 예, 4g씩 해서 물을 종이컵 5컵 넣으시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종이컵 1컵 나오게 다리세요. 네.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어머님이 아침에 그 10시에 한번 드시고, 아, 밥 먹고요? 예, 이건 밥 먹고 안 드셔도 되고 공복 시에 드셔도 괜찮아요. 공복기는 그 식도가 너무 안 좋게 일평생 공복에만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 예, 못 그래요. 먹어요. 그러면 속쓰려서. 식사하고 1시간 있다가 아침에 네. 한번 드시고 저녁 때 식사하시고 1시간 있다가 한번 드시고 하루에 2번씩 드세요, 어머님. 예. 예, 그렇게 하시면 매일 됩니다. 끓여야 되겠네요. 그럼 매일 약을 끓여야 되겠네요. 예, 매일 끓여가지고 그때마다 이렇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럼 몸도 따뜻해지고 허기가 예, 우선은 많아요. 허기 지는 게 없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변을 봤을 때 대변을 보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게 사라져야 됩니다. 네.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 네, 키와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157이고요. 네,
몸무게는 47이고요. 네. 나이는 59세입니다. 아, 네. 지금 제 옆에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궁금한 점 물어보세요. 네,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불편하신데 말씀하세요. 네. 저기, 눈이 너무 뻑뻑하고 건조하고요. 예. 둘째는 이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예. 아니, 목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마른 증상 있잖아요. 마른 예. 증상이 심해가지고 저녁에는 잘 때는 딱 달라붙어가지고 상처가 나나 봐요. 그리고 예. 목이 항상 따갑고 아프고 마른 기침이 나고 항상 목에 이물질이 걸린 것 같고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전에 이비인후과에서 약을 참 많이 갖다 먹었어요. 근데도 호전이 안 돼가지고 그냥 예. 요즘은 안 먹는 상태이고요. 관절도 좀 안 좋고. 예. 관절은 어느 부분이 안 좋으세요? 관절이 많이 닳아가지고 관절 찢어지고 그래가지고 닳고 찢어지고 그래서 관절 내시경을 2번이나 했어요. 예. 지금 이비인후과에서는 그 병명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선생님이? 그냥 위식도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목이 마른다고 그러니까 침생 검사랑 했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증상이 너무 심하니까 이 목이 타들어간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은 네. 지금 목이 타들어가서 이비인후과에 갔는데 이비인후과 선생님은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 예.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본인이 느끼기에는 이제 인후로 느껴지는데 인후에 이제 선생님이 봤을 때 거기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그게 건조해지고 말라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밤에 주무실 때 조금 더 심하세요? 낮에 때는 그냥 일하면서 물을 먹으니까 좀 괜찮은데 예. 밤에는 너무 심하니까 이청장하고 여기하고 어떨 때는 딱 눈을 뜨면요 달라붙어 있어요. 그런 그게 예. 상처가 나는지 목이 항상 따끔거리고 목 구멍 후두도 검사했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하거든요. 근데 예. 이렇게 마른 기침이 나고 목에 항상 뭐가 걸린 것 같고 그러니까 예. 평소에 스트레스 받는 거 있으세요? 조금 받는 거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조금씩은 있는데 그게 네. 뭔가 안 풀리고 계속 남아있는 게 있나 해서요. 네, 많이 있어요. 우리 애들 때문에. 예. 음식을 드실 때 약간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요. 매운 거 잘 못 드시는 분이 있고요. 전혀 못 먹어요, 매운 예. 건. 목이 따가워서. 예. 지금 이제 그게 보면 이제 스트레스 받아도 심장에서 이제 화가 생기기 때문에요. 목이 건조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본인이 전화 통화할 때도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목이 답답해요. 예, 예. 가슴은 답답하지 않으세요? 네, 그건 아니고 목에서만. 예. 그리고 좀 제가 인형도 있거든요. 좀 약간 어지럽고 인형기도 좀 있는데. 예. 말 많이 하면 목소리 좀 잠기십니까? 네, 이렇게 잠겨요, 목이. 예. 예, 우선은 본인이 이제 그쪽 건조한 것만 없애서는 안 되고 이제 심장 쪽에 이제 우라 쪽도 같이 올라오시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관절도 당연히 이제 건조해지다 보니까 이제 윤활유 자체가 개념으로 보면 떨어지게 되는 거죠. 활액량이라든지 이런 경우 자체가. 예, 당연히 그러니까 관절 자체가 잘 안 낫게 되고요. 화장실 대변은 매일 보십니까? 이틀에 한 번씩은 그냥 꼬박 변비는 없는데 이틀에 한 번씩 봐요. 제가 조금 먹는 양이 예. 그다지 편식을 하다 보니까 예. 많이 먹지는 않거든요. 예. 예, 이때 도움이 되는 별로 안 좋아하고. 예, 도움이 되는 한방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예, 길경 예 4g. 길경. 예, 4g. 네. 네. 예, 그 다음에 감초 6g. 감초 6g. 예, 그거 네. 두 가지를 해서요. 예, 물을 두 가지 해서 물을 종이컵 4컵 정도 넣으세요. 네, 4컵. 예, 그렇게 해서 종이컵 3분의 2잔, 한 컵 3분의 2잔 정도 나오게 해서 예, 3분의 2. 예, 그렇게 해서 식사하시고 30분 있다가 하루에 2번씩 복용하세요. 아, 그런데 이명은 어떻게 한약도 좀 먹었거든요. 예. 한약도 좀 먹었는데 예. 그냥 먹을 때 좀 뿐이더라고요.
그거 이제 본인이 지금 목도 있고 이명도 있으니까 지금 이명 약을 먹을 때는 조금 괜찮았다고 했잖아요. 네. 예, 그러면 그 약을 거기 처방 받은 데서 조금 더 복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이명약은 계속 드셔야 되나요? 앞으로? 예, 그렇죠. 이명이 좀 괜찮아도 기혈 자체가 약해져서 생긴 거라 증상이 없어져도 한 2번 정도 더 복용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명 같은 경우에는 근데 좀 완치가 좀 안 된다고 봐야 되나요? 이명이 이제 그 귀의 조직 쪽에 문제가 있으면 완치가 잘 어려운데요. 귀의 조직은 이상이 없고 이명 증상이 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체력이 떨어졌다든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분노로 올라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체력이 떨어진 경우는 치료 기간을 좀 더 잡아야 되고, 스트레스나 이제 분노로 생긴 경우는 치료가 조금 빨라지고,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이명 치료를 받을 때 먼저 이제 한의원에 오는 게 아니라 이비인후과에 들리기 때문에요. 네. 이비인후과에 가서 귀의 조직에 문제가 없으면 이명 치료는 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조직에 문제가 없으면 스트레스나 체력을 잡으면 충분히 좀 완치가 될 수 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이종진 박사님과 함께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